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시리즈 쉬운 두 번째로 9.3 열병식 시진핑 건강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게다가 장기 이식에 관심을 보인 푸틴과 김정은, 여기에 대해 시진핑의 황망한 대답을 들어보시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9.3 열병식이 9월 3일 개최되었습니다. 시진핑과 중공의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요. 걱정이 많았지만 무탈하게 잘 진행된 것으로 자축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런데 정말 과연 시진핑과 중공이 바라는 대로 열병식은 잘 진행이 되었을까요? 중국 인민들, 특히 엄청난 통제와 불편을 감수했던 북경 주민들은 이번 열병식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실질적인 항일 전쟁과 반파시스트 전쟁의 주역인 국민당, 대만은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시진핑의 9.3 열병식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반미 제국주의 연대를 구성하기 위해 쓴 시진핑과 중공은 이번 9.3 열병식에 또 얼마나 많은 자금을 쏟아부었을까요? 우리가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에서 주목했었던 군부대의 군권전쟁 여파로 9.3 열병식 행사 총지휘관은 결국 누가 맡게 되었을까요? 김정은이 평양에서 전용기차로 단동에 도착하면 예전의 관례대로 보면 중공의 최소한 중앙대외연락부 부장, 장관이죠. 이 중앙대외연락부 부장이 마중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숙청설이 나들고 있던 대외연락부의 류젠 차오는 단동에서 김정은을 마중했을까요? 호들갑 떠는 언론들은 천안문 왕후에 시진핑을 중심으로 좌정은, 우푸틴, 열병식 참관 사진을 보고 북중러 동맹이니 반미 동맹이니 호들갑을 떨면서 신냉전이 9.3 열병식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이번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이번 시간 52번째부터는 당분간 9.3 열병식과 관련하여 많은 뒷얘기들과 또 분석해야 할 많은 새로운 이슈,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주목하고 있었던 궁금해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차례로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번 방송에서는 시진핑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내용부터 분석합니다. 지난 8월 14일 북대화 회의 폐막 당일 밤 갑자기 시진핑이 하북성 진앙도시에서 그 북대하 유행지에서 북경 301 병원, 즉 중공 인민해방군 총의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날 상해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의 3명도 북경의 301 병원으로 긴급 호출되었다는 루머가 있었는데요. 이후 지난 8월 20일 시진핑은 서장 티벳 정부 수립 60주년 행사에 호위무사인 서열 5위 중앙서기처 제1서기 겸 중앙판공청 주임인 차이치와 공안부장인 왕샤오홍을 대동하고 전용기를 타고 당일 서장 티벳 정부 수립 60주년 행사에 참석한 뒤에 다시 차이치와 왕샤오홍과 함께 북경으로 전용기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서장 티벳 정부 수립 중앙대표단의 단장은 서열 4위인 정엽 왕후닝 주석이었고 그 외에도 여러 명이 대표단 일원으로 서장 티벳 정부 수립 기념행사에 참석함과 동시에 23일 북경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서장 티벳 자치구의 여러 도시들을 각기 나누어서 시찰 겸 감찰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상 소수민족을 관할하는 정엽의 왕후닝은 이런 통일전선 공작 업무 담당인지라 서장 티벳 정부 수립 60주년 행사를 주관하는 것도 정엽 주석인 왕후닝이, 그리고 중앙대표단 단정으로 가는 것도 당연하고 이 일을 하게 되지만 시진핑이 뭐 단장 자격도 아니고요. 단원 자격도 아닌 애매모호한 행사에, 그것도 해발 4,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심장질환 등을 달고 사는 시진핑이 나타난 것은 자신의 와병설을 부인하기 위한 정치적인 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역이 같다는 소문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렇다면 시진핑은 정말 건강할까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간 북경 옆에 있는 천진시에서 시진핑은 제25차 상해협력기구 회의를 주관했는데요. 2001년 6월 15일 6개국이 참여하는 1차 회의가 상해에서 개최된 이래 이 회의는 매년 진행되어 올해까지 25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국이 이번에 중국에서 5번째 주최하는 자리인데요. 올해는 26개 회원국 중에서 20여 개 국가가 참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는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인도의 모디 총리,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 등 20여 개 국가 지도자와 10개의 국제조직 책임자들이 참석했다고 중국 당국은 발표했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국이라고 하지 않고 20여 개의 국가라고 하는 것부터도 좀 이상했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상해협력기구 정상회담의 기념사진에는 12명의 각국 정상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이 숫자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번 상해협력기구 25차 천진정상회담에 나타난 시진핑의 얼굴색이 거무튀튀한 점이 발견되었는데요. 8월 20일 서장 티베트 자치정부 수립 60주년 행사보다도 더 검은색을 띠고 있었을 뿐 아니라 평소와는 달리 표정도 밝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서장 티베트 출장은 그래서 시진핑의 대역이라는 분석이 나왔을 때는 몰랐지만 천진에 나타난 시진핑을 보고는 이게 대역이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까지 달라졌는데 천진 상해협력 기구에서 시진핑의 얼굴은 검다 못해서 인도의 모디 총리보다도 더 검을 정도라는 것이 분석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근심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아프니까 그렇겠죠? 피부와 살갗에서 웃음기도 없고 어두컴컴하여 마치 임종을 앞둔 사람과 같은 안색이라는 분석까지 있었습니다. 얼굴색이 검은색을 띠어서 원래 좀 까무잡잡한 인도의 모디 총리보다 더 검게 보이는 것은 간 기능이나 췌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 불량 등의 건강 문제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다는데요. 시진핑은 이번 천진 상해협력기구 회의에서 다른 국가들의 지도자들과 별로 이렇게 어울리지도 못하는 등의 건강 이상 증상도 보였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화권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올해 5월경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고요. 이후 장기간 항면역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데요. 이런 약물들은 헤모글로빈 대사를 방해해서 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얼굴이 검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도 내년 초에는 간 이식 수술을 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올해 72세인 시진핑이 이런 수술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거나 유지할지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9월 3일 열병식에서도 보면 최근 시진핑의 건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 첫째는 평소보다 역시 9월 3일 열병식에도 얼굴이 검다는 거고요. 둘째는 시진핑의 걸음걸이가 약간 불안정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파킨슨병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될 텐데 셋째는 시진핑이 천안문 막내에서 열병 대회를 보면서 머리가 저절로 떨리는 장면이 움직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시진핑이 섬서성 양천 지역을 시찰할 때요. 올해 주변인들과 약 5m 정도 거리를 두고 시찰을 했는데요. 이것은 신장 이식을 받은 사람들이 항면역제를 복용해야 하는 이유와 연관된 것으로 즉 면역력이 지금 급격히 떨어진 상태이므로 그래서 항면역제를 복용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최대한 어쨌든 계속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감염이 되니까. 자, 9월 3일 열병식 당일날 시진핑이 김정은과 푸틴을 양옆에 두고 천안문 방로로 이동하면서 세 사람이 나눈 대화가 우연히 생중계 마이크와 화면에 그대로 잡히는데요. 푸틴의 통역관이 중국어로 생명공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푸틴의 말을 시진핑에게 전했는데요. 계속해서 인간의 장기를 계속해서 이식할 수 있으며
오래 살수록 더 젊어지고 심지어 불멸에 이를 수도 있다고 푸틴이 말하는 장면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은 이 세계 안에서, 본 세계 안에서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거라는 예측도 있다. 뭐 이렇게 맞장을 쳤는데요. 시진핑과 푸틴, 김정은의 웃음소리까지 들리면서 9.3 열병식의 최대의 화제이자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장기이식 문제가. 이 세 사람의 대화 내용, 세 사람 모두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지금, 아마도 공동의 희망사항이 일치된 기가 막힌 장면이 이번 9.3 열병식에서 우연히 전 세계에 그것도 생중계된 것입니다. 시진핑은 1953년생이고 푸틴은 1952년생으로 올해 두 사람은 각각 72세와 73세가 되는데요. 푸틴은 뭐 상대적으로 그래도 체력 관리를 해왔지만 그러나 73세의 고령에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병을 달고 살 것이고요. 시진핑은 이미 온몸이 종합병동일 정도로 각종 지병의 건강 악화설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긴 하지만 김정은 역시 과로와 폭음,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병력에 있어서는 뭐 시진핑과 막상막하죠. 장점인가 후진타오 시절에는 과룬궁 수련자라든지 신장의 위구르족들을 대상으로 했던 장기이식 음성 사업은요. 시진핑 시대에 이미 양성화되어서 중국의 주요 도시 곳곳에서 장기이식 전문 대형 병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고요.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 불로장생을 꿈꾸다 사망한 진시황처럼 이들도 천안문 망루를 오르면서 같은 꿈을 꾸었을까요? 아마 그랬겠죠. 푸틴은 아마도 시진핑이 올해 5월 신장이식 수술에 대한 걸 알고 이 경과를 물으면서 자신도 언제든 그런 기회를 시진핑이 회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은연중에 막간의 이동 시간을 이용하여 잡담식으로 장기이식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이 대화를 옆에서 듣던 김정은 역시 귀가 솔깃해졌을 것으로 짐작해 봅니다. 시진핑은 이틀 전에 폐막된 천진의 상해협력기구 정상회담과 이번 9.3 열병식에서 수심이 가득한 검은 얼굴로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는 것을 참아가며 항면역제 복용을 하면서 감염 우려를 또 걱정했고 그리고 잠시 서 있을 때는요. 머리마저 제 멋대로 흔들리는 악전고투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시진핑의 건강 이상설은 이전에도 수년간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분명 이번 대형 행사에서도 확인될 수 있었고 건강은 장기만 바꾼다고 마치 자동차 부품 교체하듯이 쌩쌩해지지는 않죠. 시진핑의 건강 이상설, 올해 말에 중국에서 큰 별이 떨어진다는 예언이 과연 적중할까요? 그런데 그 별은 러시아에서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두 개의 큰 별이 올해 그리고 내년 초에 중국과 러시아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예언이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 별들은 누가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9.3 열병식 도대체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예. 기대해 주시고요.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삼순 TV의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그리고 이번에는 당분간 9.3 열병식 시리즈로 이어갑니다.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 말씀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